자칫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까면 깔수록 터져 나오는 인도네시아의 만행이 이젠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가장 큰 흑역사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기술 유출이 적발된 시점은 2024년 2월의 일이니 최소 2017년도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KF-21의 새로운 성능 개량 버전이 공개되거나 KF-21 무인 편대기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KF-21이 한국 공군의 핵심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단연간 꾸준히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점은 그야말로 죄를 뿌리는 일대의 사건입니다. 특히 한 기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넘어 해외로부터 한국의 보안 기술이 취약하다는 불필요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KF-21의 기술 유출 문제가 점점 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 만행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올해 2월에 발생했던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무려 20GB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자료들의 유출 시점이 기존에 알려졌던 올해 2월 초가 아니라 무려 7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기술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 확대와 내부 조력자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건 7년 전부터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2011년에 탐색 개발에 들어갔으며 2015년에 체계 개발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던 개발 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은 KF-21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려 했던 KF-21의 기술은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지금까지 공동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전한 기술은 아주 극히 일부의 초보적인 기술만 넘겨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야금야금 한국에 기술을 유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보다는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만 생각한 인도네시아의 속내를 확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USB 등의 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저장 매체를 통해 다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내부 협력자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한국 내부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한 내부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기술 유출은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해외의 다른 국가가 한국의 방위산업을 두고 중요한 기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방산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은 해당 국가와 방산업체의 신뢰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KF-21의 기술 유출 사건을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잘못으로만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유출된 자료는 우리의 전략물자와 국방과학 기술 자료 등으로 알려졌으며 설계 도면이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시급히 확인해야 할 것은 KF-21의 카티아가 유출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카티아는 자동차나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사용하는 3차원 소프트웨어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도면을 이용해서 2차원의 평면으로 전투기를 구상했다면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의 시작 전부터 3차원으로 구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카티아를 통해 복잡한 전투기 구조를 3차원으로 구현하거나 각종 구조 역학적 분석을 제공하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투기 설계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카티아는 종이 도면과 달리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시뮬레이션과 분석 기능을 통해 기초 설계를 수정할 수 있어 전투기 개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의 기본 설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될 경우 해당 자료만으로도 새로운 전투기를 복제하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시도가 처음 적발된 당시부터 이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가 무려 20GB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러한 핵심 자료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카티아 같은 자료가 유출되어 인도네시아 이외의 제3국에 재유출되면 KF-21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라들도 손쉽게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KF-21의 수출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과도하게 소극적이었던 태도가 결국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것인데요. 한국은 이번 수사 과정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기술 유출과 분담금 축소 문제에 대해 한 관계자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맹주 국가로서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두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으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날에는 카이의 일부 관계자가 인도네시아 덕분에 KF-21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분담금 축소와 별개로 KF-21의 시작이 인도네시아의 협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T-50 계열의 항공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국가라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준 부분이나 아세안 내부의 영향력 등의 정치 외교적인 부분은 당연히 한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면 그 덕분에 다른 동남아 국가에 연쇄적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의 과도한 갑질까지 눈 감아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대처가 결국 인도네시아의 끝없는 갑질과 만행을 불러온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기술을 유출하려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F-22와 F-35의 엔진 기술을 유출하려 한 후지알롱 사건입니다. 후지알롱은 자신의 취득한 엔진 기술들을 이용해 중국과학원, 선양자동화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진행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항공기술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투기 엔진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은 FBI를 통해 수사를 개시했으며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것으로 군사기술 유출에 단호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방산기술 유출은 심각한 안보 위기로 생각하고 단호한 대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요. 남은 수사 과정의 진행에 따라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대처하고 자국의 국방기술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